셋. 안녕하세요, 둥지TV 신법사입니다. 최근 캐나다 입국 제한이 풀리면서 다시 캐나다에 여행, 학업, 취업 또는 영주권의 목적을 두고 방문하려는 방문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캐나다에 오려면 먼저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ETA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입국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캐나다 입국 시 필요한 ETA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는 여권만 있다고 해서 누구나 여행을 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국적에 따라 비자 또는 이 ETA라는 전자여행 허가서를 받아야지만 캐나다 공항을 통하여 항공편으로 입국하거나 환승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ETA란 전자여행 허가서로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의 약자이며 별도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캐나다에 비행기를 통해 입국할 수 있습니다. ETA는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 펄밋 소지자나 비지터 펄밋 소지자, 그리고 워크 펄밋 소지자는 한 번 신청만 하게 되면 5년까지 유효하게 되고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무제한으로 캐나다를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본인의 여권이 전자로 연동되기 때문에 여권을 새로 발급받게 되거나 여권 번호가 변경되면 반드시 ETA를 재승인 받은 후에 항공편으로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ETA를 가지고 캐나다에 항공편으로 입국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입국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캐나다 체류가 가능하게 되며 6개월 만료 전 비지터 펄밋 연장 신청을 통하여 캐나다에 추가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설명드렸듯이 ETA는 캐나다에 항공편으로 입국할 때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육로로 캐나다에 입국할 경우에는 ETA가 없어도 되며 이미 캐나다 내에 거주 중일 경우 국내편으로 캐나다 내에서 여행을 다닐 경우에도 ETA가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ETA가 있다고 하여 꼭 캐나다 입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TA는 말 그대로 캐나다의 항공편을 통해 캐나다 공항까지 올 수 있게 해주는 허가증으로 캐나다에 최종적으로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도착한 캐나다 국제공항에서 담당 관과의 최종 입국 자격 심사를 받은 후에 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모든 캐나다 여행자가 ETA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 면제 대상 국가의 시민권을 소지한 여행자만이 ETA를 통해서 입국이 가능하며 비자 면제 대상이 아닌 국가의 시민권 소유자들은 캐나다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자 신청보다는 ETA 신청이 간결하며 ETA는 접수 후 빠르면 단 몇 분 만에 바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 몇 시간 또는 몇 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며 비용도 비자보다 저렴한 캐나다 달러로 단 7분이면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는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접수 시 기본적인 개인 신상 정보인 이름, 여권 정보, 재직 정보, 입국 목적, 입국 예정일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ETA 접수 시 여권 정보가 틀리거나 이름이 잘못 기재된다면 ETA가 승인이 되더라도 입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승인 후에는 자동으로 본인의 여권에 연동이 되므로 따로 승인 레터 없이 바로 여권만 지참하여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혹시 예전에 ETA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아래 더 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본인의 여권 번호, 여권 발행국, 여권 발행일, 만료일 등을 적으시면 본인의 ETA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고 빠르게 승인되는 ETA가 꼭 항상 바로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여권을 변경하였거나 캐나다 입국할 계획 또는 캐나다에 거주하지만 해외에 나갔다 올 계획이 있다면 미리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캐나다 ETA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둥지TV 신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